신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해서 현장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요즘은 물론 많은 방법들과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긴 하지만 현장이 원래 없던 것처럼 조용하게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소장님은 공사가 시작되면 지나가는 개한테도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엔 시청, 구청에 민원이 제기돼 결국은 현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생활 불편 민원은 현장 자체에서 해결이 잘 됩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를 빌미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민원들은 현장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그때는 건축주가 나서야 될 때인데요. 이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축 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 허가 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민원 중에 정말 힘들었던 악성 민원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신축 개발 사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사례를 미리 접해 보시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내공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외부에 큰 선 대지가 있는데 신청 대지는 그 안에 있습니다. 지적상으로는 맹지예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구청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죠. 근데 구청에서는 이게 현황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반려를 했고 이 건축주는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이지만 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도로로 해서 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다 받아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이 신청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필지를 A필지라고 가칭하겠습니다. 이 A필지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여기에 여자분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하자 민원을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민원이 아니라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일정상의 타격을 입게 되죠. 우리가 터파기를 하고 공사 진입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 장비를 몸으로 직접 막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몸으로 막기 전에는 수십 차례 구청에 민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고 그 민원이 정당하지 못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않자 직접 공사 현장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몸으로 막는 이런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데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해서 내용 상황을 듣고 상호간에 원만히 대화를 하시라는 일반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경찰관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죠. 현장에 경찰관들 출동하는 일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분 남편이 이제 현장 진입로를 차로 막아놓고 사라집니다. 작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로 막아놓고 문 잠그고 출근을 했는지 어땠는지 연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구청 주차관리과에 연락해서 차량 견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와서 먼저 딱지까지 끊었죠. 딱지 끊고 견인 차량이 와서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현황도로가 공부상 아니면 뭐 등기상 이 A필지의 소유기 때문에 이 A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인 차량을 여기에서 강제로 견인할 수도 없고 딱지도 끊을 수 없다는 주차관리과의 답변을 가지고 결국은 차량을 원위치하고 견인했던 비용은 결국 또 현장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차관리과와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게 됐는데 도로에 차량으로 길을 막고 무단 점유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인 없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건축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는 또 상충을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유지일 경우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진정한 도로로 본다 해서 이 부분은 이 한 필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견인을 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손을 들어버린 상황에서 이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우리가 이 진입로에 먼저 선점을 해서 차량을 먼저 주차하게 되죠.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두세 차례 더 차량을 막고 공사 차량 진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 민원인들은 구청에 수십 차례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연락도 받질 않고 잘 만나주지도 않고, 뭘 만나야 뭐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 해결을 하는데 대화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사실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은 사실 현재도 진행 중인 민원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지난달에 한번 미팅을 하긴 했는데 어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약간 한 발짝은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 아무래도 유추해 봤을 때 이 A필지에서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신청 대지의 건축주는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게 되죠. 이 노골적인 공사 방해 시 50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 증명이 보낸 후에는 이 직접적으로 공사 방해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자잘한 민원들도 또 구청에 전화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 민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미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이 민원인의 요구는 아직 뭐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이제 대화를 해봐야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A필지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 통행료 같은 이 민사적인 부분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신청대지의 건축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대응할 생각이 있는데, 이 대화도 하기 전에 무조건 공사를 방해하는 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대화를 몇 번 더 해볼 생각이지만,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합당한 어떤 사용료 같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응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한몫 챙겨보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면은 아마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사실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그럴 확률이 거의 뭐 한 99%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전적인 보상이 그 A필지 자체적인 아파트의 뭐 수리나 보수 이런 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민원인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대화를 응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이 민원에 대처하는 양상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 건축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건축 공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원인한테 끌려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사 일정이나 공정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사 관계자 입장에서도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물론 뭐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손해긴 하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존심보다는 금전적인 해법으로 좀 다가서야 되겠죠. 우리가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큰 몸통은 지킬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 뭐 결론을 지금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될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앞에서 들어놓고 차로 막고 직접적인 방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 공사 현장의 민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상황을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방식으로 처리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